바로 어제였습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초등학생 아들이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 돼서 이 어머니가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습니다. 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집에 달아놓은 홈캠을 확인했더니 집에 웬 이상한 여성이 들어와 있더라. 네, 이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좀 전해드리면요. 우선 이 제보자는 워킹맘이고요. 경기도 안양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이 초등학생인 아들이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이 학원에서 끝날 시간이라서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휴대전화로 아들 방과 거실에 설치된 홈캠을 확인해 봤더니 웬 낯선 여성이 아들의 방에서 아들 사진을 보고 있고 옆에 있는 아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자, 제보자가 처음에는 집에 친구를 데려왔나 싶었대요. 일단 아들에게 확인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서 다시 전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들이 전화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여자 누구냐 물었더니 모른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하원 후 놀이터에서 잠시 혼자 놀고 있었는데 낯선 여성이 아들에게 다가와서는 대뜸 말을 걸면서 너 연예인 누구 좋아하니? 라고 물었다고 해요. 제 아들이 대충 대답을 하고 자리를 막 피해서 집으로 갔는데 계속 여성이 아들을 따라오다가 집 안에까지 같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이고. 중간에 아들이 왜 따라오냐, 오지 말아라 말을 해봤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해요. 자, 놀란 제보자 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요. 남편은 홈캠을 확인하면서 곧장 집으로 향하고 동시에 경찰과 아파트 관리실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 제보자는 일을 하고 있어서 당장 집으로 갈 수 없어가지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그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전전긍긍. 다행히 집에 설치된 아까 보셨던 그 홈캠, 거기 마이크하고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었답니다. 자, 당시 상황 제보자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안하니까 홈캠에 대고 막 소리 질렀어요. 나가라고. 네. 계속 나가라. 왜 여기 있냐. 경찰에 신고했다. 근데 그래도 그냥 꼼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를 더 안아요. 얼른 아이한테 떨어져라. 막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를 눕히고 자기도 누우려고 했어요. 아이를 옆으로 밀고 자기가 들어가려는 그런 액션이었어요. 뭐. 아우, 이게 진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집에서 내 자식한테 저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저도 이제 아이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가장 좀 이런 뉴스들이, 이런 사건들이 겁이 나는데, 일단 제보자는 홈캠으로 상황을 파악한 후에 스피커로 나가라, 경찰에 신고했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친 겁니다.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경찰 이제 곧 불렀다라고 얘기하니까 너 이제 큰일 났다. 경찰 오면 너 큰일 난다. 라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무슨 상황인지 현실 파악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좀 대목인데요. 심지어요, 이 침대에 아들이 누워 있고 여성이 옆에 있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너무 놀라서 이 제보자가 해당 장면을 캡처해서 확대를 해봤는데, 자, 지금 저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여성이 아들을 침대에 눕히고요, 옆으로 밀면서 그 옆에 자신도 같이 누우려는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아유. 그 외에도 여성은 아들을 뒤에서 끌어안고 놔주지 않는 등 이상한 행동을 계속했는데, 여성보다 아들이 체구가 좀 작기 때문에 이걸 또 쉽게 벗어나질 못했던 거예요. 이를 홈캠으로 지켜보는 제보자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남편이 집으로 가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관리실에도 알리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지금 막 집으로 뛰어가고 있는데, 아니 당장은 아이 옆에 외부인 여성이 지금 있잖아요. 엄마 속은 막 새카맣게 타들어가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돌보미 선생님이 딱 도착할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 돌보미 선생과 아이 앞에서 이런 행동도 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벗었다고요? 자,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모르는데 아가씨였어요. 너희 집이 어딘데 여기를 들어왔니? 그랬어요. 네. 그때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가 너희 집이야? 그랬더니 예, 그러고 막 형설수설해요. 왜요? 하나님의 관계가 누구냐고. 사람 아닌 사람 의미가 있어요? 근데 누구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는 소파에 앉아있고 뒤에는 그 소파 앞에가 서 있고 그랬는데 갑자기 바지를 내려요.
저도 무서웠는데 그 아이도 굉장히 무서웠겠죠. 바지를 홀라당 벗어버리니까 팬티도 다 벗어버리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이고 교수님 뭐 네. 옷을 다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제 돌보비 선생님이 좀 빨리 오셔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이 여성이 이제 아이를 뭐 뒤에서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목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돌보비 선생님께서 이제 데리고 와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물었더니 너는 누구냐,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사람이다. 뭐 사람 아닌 사람이 있냐 나가라 했더니 여기가 내 집이고 쟤는 내 아들이다. 뭐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이 여성이 와서 바지를 내리고 속옷까지도 벗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놀라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이 여성이 옷을 다시 입었고 그리고 경찰이 도착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되기는 했는데 이제 아이 아빠가 또 그때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 예. 부모님으로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른도 이렇게 놀랐는데 아이는 얼마나 그럼요. 충격을 받았을까. 그리고 이 아이가 보통 때도 이제 자기 표현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아니기 때문에 더 걱정스러우셨다고 해요. 이게 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잔상에 남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뭐 놀이치료나 미술치료나 이런 거 한번 받아보시면 아이가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혹시 조금 뭐 잊혀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았는지 지나갔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제보자는 한시라도 빨리 누군가 아이를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에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단톡방에도 이 상황을 알리면서 좀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급한 대로 단톡방에 혹시 우리 아이가 어떤 여자랑 같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문자를 올렸고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겠다 얘기하면서 생활지원센터 연락처도 공유를 했습니다. 걱정도 많이 하면서요. 예. 근데 그중에 몇 층이냐, 내가 남자다, 한번 가보겠다 라고 나서는 이웃도 있었다고 하고요. 제보자가 제발 좀 도와달라, 남편도 가고 있고 관리실도 불렀다 답했고 실제로 아파트 입주민 2명이 집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예. 그 이후에 경찰이 도착했고요. 남편은 또 그 이후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아파트 관리실은 언제 오는 거예요, 도대체? 제일 늦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 제보자에 따르면 집하고 관리실이 매우 가까워서 5분 거리인데 이웃 주민과 경찰보다도 늦게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실에서 제일 늦게 도착해서 너무 실망이고 좀 충격이었다라고 하셨는데요. 제보자가 사는 아파트는요, 수천 세대가 살고 있는 대단지고 놀이터도 많은데 주변에 도움 청할 어른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에 너무 좀 실망했고 기가 막혔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위급한 상황을 알렸는데도 경비원이 제일 늦어서 좀 답답했다고 하셨는데요. 이에 제보자는 상황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SNS에 이 내용을 공유했는데 입주민 단톡방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일부 주민들이 아무 일도 없었으면 다행이지 왜 일을 크게 만들려고 해? 아파트 집값을 또 걱정하는 또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대다수 분들은 제가 달려갈게요 했는데 일부. 네, 그런 것들이 좀 소문이 나면 안 좋게 소문이 날 수 있으니까 집값을 또 걱정하는 분도 계셨다는 이 제보자의 말씀이었고요. 제보자는 이에 대해서 당연히 좀 할 수 있는 말을 했을 뿐이고 본인 자식이 만약에 이런 일 겪어도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나라면서 좀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산 때문에 경비원 숫자를 대폭 좀 축소를 했는데 그 결과 아파트 안에서 아이가 납치될 뻔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하셨습니다. 예, 일부 좀 뭐 입주민들이겠죠. 자, 박 변호사님. 예. 그런데 문제는 저 여성이 아무래도 같은 단지 아파트 단지에 뭐 입주민일 이웃이. 가능성이 예. 좀 있어 보이고 이게 또 다른 곳에서 또 저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문제가 헬스장에서 봤다는 사람들 얘기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예. 그러니까 이웃일 가능성, 또 이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일 가능성도 있는데 뭐 경찰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남편이 이제 도착했을 때는 여성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얼굴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이 여성이 좀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렇죠. 보호자랑 바로 연락은 또 안 됐다라고 합니다. 뭐 지금 그래서 보호가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였고 결국은 저 정도로 이제 됐는데 문제는 주거 침해 내지 범죄가 될 여지도 좀 있거든요. 뭐 정신적 부분 때문에 그게 범죄가 될지는 봐야 되는데 경찰 조사가 조금 더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일단 이 제보자분께서는 만약에 저 여성이
가족들의 어떤 보살핌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저렇게 혼자 나와서 남의 집에까지 지금 들어왔겠느냐 이걸 좀 우려하고 계세요. 네, 지금 이제 보면은 아무래도 뭐 정서적인 문제나 인지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이가 있는 집에 들어갔다 그럼 장기적으로도 좀 방치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아가씨조차. 그래서 이 아이를 돌보는 거에도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됐고 저렇게 정서적이거나 인지적인 문제가 있는 또 분들의 행동도 조금 더 내 가족처럼 좀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